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이승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우리가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족부 질환이죠.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화면 중앙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정상적인 발의 경우에는 발가락이 모두 어느 정도 평행을 유지하지만 무지외반증이 진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엄지발가락이 외측으로 휘어지고 발등뼈는 내측으로 휘어지면서 그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위에 골성 돌출부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무지외반증이 진행하면 이 옆에 있는 사진들과 같이 다양한 변형과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은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크게 보면 내재적인 원인과 외재적인 원인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재적인 원인은 유전적 혹은 체질적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무지외반증 환자의 80% 이상에서 가족력이 있다고 하고 또 전체 환자의 3분의 2가량은 부모 가운데 한 명이 무지외반증을 갖는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강한 유전적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성별에 따른 발생률의 차이가 있어서 여성이 보통 남성에 비해 두세 배 정도 더 흔하게 발생하고 특히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만큼 진행한 무지외반증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15배가량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외에 체질적으로 인대의 과유연성이 있거나 평발과 같은 기타 족부 변형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 무지외반증이 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외재적인 원인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신발 습관이 되겠는데요. 앞볼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즐겨 사용하는 것이 무지외반증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고 또 과도한 체중 부하가 집중이 되는 스포츠나 활동, 예를 들면 발의 무용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 등이 무지외반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같이 좁고 불편한 신발을 신어도 좌측과 우측 발의 변형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좁고 불편한 신발을 전혀 신지 않는 남성의 경우에도 무지외반증이 생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발 습관이 중요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무지외반증은 결국 다양한 체질적, 환경적 원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만을 가지고 단순하게 무지외반증을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정확하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을 진단하는 것은 특별한 검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발의 형태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변형이 옆에 사진과 같은 형태가 되겠는데요.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지고 첫 번째 발등뼈는 안쪽으로 휘어지는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형을 순차적으로 보자면 처음에는 발의 형태가 이렇게 정상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 같이 점점 변형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지외반증이 단순히 엄지발가락만의 변형이 아니고 첫 번째 발등뼈, 즉 제1중족골의 변형을 동반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형의 교정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된 변형의 단계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두 가지 각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하나는 무지외반각이고 또 하나는 중족골간각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각도의 정상치는 무지외반각이 15도 미만, 중족골간각이 9도 미만이어야 하고 이 각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무지외반증으로 진단하게 되고 각도 범위에 따라서 무지외반증의 단계를 구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지외반증의 진행 정도와 환자의 증상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각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가 있고 각도가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무지외반증이 진행하게 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이 되겠습니다. 주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지외반증이 진행하면 대부분 이 화면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부위들에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통증을 느끼는 곳이 1번 화살표 부위가 되겠는데요. 무지외반증이 진행하면 발가락과 발등뼈 사이 관절 부위가 이 안쪽으로 돌출되고 이 돌출 부위가 지속적으로 마찰되거나 부딪히면서 염증성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2번 화살표 부위는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지속적으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통증이고 경우에 따라서 궤양이나 굳은 살 같은 피부 병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3번 화살표 부위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발가락과 연결되는 앞꿈치 부위가 되겠는데 보통 사람은 보행을 할 때 체중 부하의 절반 이상을 엄지발가락 관절이 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지외반증이 진행을 하면 이 엄지발가락 관절 부위가 정상 위치를 벗어나서 안쪽으로 이탈하기 때문에 체중 부하가 부득이하게 2번, 3번 발가락의 앞꿈치 부위에 집중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 부위에 굳은 살이 생기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현상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를 전이성 중족골통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로 인해서 보행에 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번 화살표 부위는 엄지발가락의 내측 측면인데 무지외반증이 진행을 하면 발가락이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이 측면 뼈 돌출 부위가 지속적으로 지면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 굳은 살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이에 더하여 지속적인 마찰과 부하로 인해서 피부에 굳은 살과 같은 피부 병변이 발생하거나 돌출 부위에 신경이 자극이 돼서 감각 저하 혹은 신경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상의 증상들로 인해서 신발을 자유롭게 신을 수 없게 되고 보행이나 스포츠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도 제한이 생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지외반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변형과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수술적 관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앞볼이 좁고 불편한 신발 대신 여유있고 편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옆에 화면은 좁은 신발과 넉넉한 신발을 각각 신은 상태에서 발가락의 위치를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좁고 굽이 높은 하이힐 같은 신발을 신게 되면 발가락들이 가운데로 모두 모여서 무지외반 변형을 조장하게 되고요. 반대로 편하고 넉넉한 신발을 신게 되면 발가락들이 비교적 평형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 습관을 교정하는 것에 더하여 무지외반증용 보조기를 착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옆에 화면과 같은 다양한 보조기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보조기들에 대해서는 저도 자주 처방을 하고는 있는데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보조기를 착용했을 때 모든 환자들이 다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는 점, 또 이 보조기를 적어도 하루에 최소한 2~3시간 이상은 착용을 해야 하는데 실제 착용을 해보면 이물감이 심하고 불안정해서 장시간 착용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지외반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단기간 착용해서 급성 통증을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발 습관을 교정하고 보조기를 착용하는 등의 비수술적인 치료의 근본적인 한계는 이것이 이미 진행한 무지외반증 변형을 교정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동시에 앞으로 진행할 변형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즉 보조기 착용을 시도하실 때에는 이것이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이지 변형을 교정하는 효과나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비수술적인 치료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변형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교정술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무지외반증의 변형 자체를 근본적으로 교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 외에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140여 종류가 넘는 매우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고안되어 왔고 변형의 단계, 골격의 특징, 관절염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먼저 기본적인 교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발에 점진적으로 무지 외반 변형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결국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 엄지 발가락 관절을 다시 원위치로 옮겨야 하는데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진 골격 변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역으로 되돌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수술적으로 교정을 할 때에는 이 첫 번째 발등뼈의 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절골하고 인위적으로 이 엄지 발가락 관절을 원래 위치로 집어넣고 이 상태에서 금속 나사 등으로 고정을 하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정렬 상태가 무지외반증이 진행하기 이전 상태로 교정이 되겠죠. 결국 구체적인 테크닉은 다양하지만 수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무지외반증을 교정하는 기본 원리는 이렇게 뼈를 절골해서 정상 위치로 옮기고 이것을 금속으로 고정하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뼈를 절골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수술법은 화면과 같은 톱 형태의 절삭기를 사용했습니다. 기구가 크고 절골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5 내지 6cm 이상의 피부 및 정상 연부 조직의 절개가 필요했습니다. 이 경우 피부에 남는 수술 흉터도 문제지만 피부, 피하 조직, 관절 주머니, 인대 등과 같은 다양한 연부 조직을 부득이하게 절개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도 오래가고 재활에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착이나 만성 통증, 관절 강직 같은 합병증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한편 최근에는 최소 침습 수술법, 보통 MIS라고 하는 수술 방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통적인 톱 형태의 절삭기가 아니고 아주 가는 드릴 형태의 회전형 절삭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회전형 절삭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 기구가 통과할 수 있는 약 3mm 정도 되는 미세 절개만을 서너 군데 가해서 수술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수술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정상 연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무지외반증 교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화면에서 보시면 이 두 가지 수술 방법을 쉽게 비교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실제 수술 후에 남는 수술 흉터의 크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또 외관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수술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다양한 정상 연부 조직의 손상을 이 MIS 교정술에서는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최소 침습 교정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통증이 경감되고 조기에 재활과 보행이 가능해서 보통 수술 후 이틀 정도가 지나게 되면 특수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제한적인 보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최소 침습 교정술이 이 무지외반증 분야에서는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무지외반증을 교정할 때에는 환자분이 정확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사와 충분히 공유해야 합니다. 수술 후 약 10% 정도에서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은 환자가 원하는 결과와 집도의가 의도한 바가 잘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수술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무지외반증 교정술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전족부에 발생하는 질환 가운데 가장 흔한 변형 질환이고 변형이 진행하면서 미용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초래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체질적 혹은 환경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게 되고 변형이 진행하게 되면 특히 통증과 피부 병변이 문제가 돼서 보행이나 스포츠 같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과 객관적인 변형의 정도를 종합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되고 변형 자체의 근본적인 교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교정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소 침습 교정술로 효과적인 변형의 교정과 조기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